박종태 열사 평전 이어 읽기 챌린지 86번째를 맡은 해양공학과 고공학번 서양호입니다. 종태와는 과 동기인 수진이하고 결혼식과 첫 돌잔치 때 같이 참여했던 적이 있었고,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는 화물연대에서 일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는 화물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호소하기 위해 전국 순회투쟁에 들어갔다. 4월 13일부터 진행된 전국 순회투쟁은 처음 준비한 일정과 다르게 진행됐다. 자꾸 부품들이 헛돌았다. 박종태의 치밀한 계획과 달리 계속 어긋났다. 4월 9일 광주를 떠날 때는 반드시 승리한 뒤 광주로 오리라 결심했다. 승리하지 못한다. 그의 생각에는 전혀 없었다. 4월 16일 광주로 돌아왔다. 송암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 17일 광주지부 간부 파업, 4월 18일 광주지부 총파업을 선언하며 순회투쟁에서 돌아온 택배 노동자들을 맞이했다. 박종태가 2차 마지노선으로 잡은 4월 15일을 넘겼다. 한 달을 넘기지 않으려고 준비했던 투쟁은 시도조차 못했다. 4월 17일과 18일 투쟁은 박종태가 그랬던 판이 아니었다. 2006년처럼 화물연대 본부가 지휘부이기를 바랐다. 그걸 촉발하기 위해 보복농성을 준비했던 것이고, 택배 노동자를 이끌고 상경투쟁과 순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4월 8일 광주지부에서 4.18 지부 총파업을 결의할 때 박종태는 2006년 판을 그리며 다음날 서울로 오른 것이다. 이게 박종태의 계획이었다. 단 한 분만 본부 차원에서 직결해 주기를. 하지만 뜻과 달랐다. 4월 9일 서울에 올라간 뒤 깨달았다. 어디서 잘못했을까? 박종태의 시계는 고장났다. 그리고 멈췄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름조차 보이지 않게 싸우고 싶었는데, 민들레이고 싶었는데, 박종태의 마음은 대전에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대전이라 마음먹었다. 서울은 지웠다. 4월 9일 상경투쟁 이후 판단했다. 대전에서 끝장내리라. 대전으로 투쟁 근거지를 옮긴다는 것은 서로 공유됐지만 그의 마음에서 서울을 지웠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박종태의 마음에 아직도 오르지 못한 서울의 타워 크레인에 있을 거라고 광주 지역 활동가들은 이겼다. 대전은 박종태가 판단한 동맹의 중심이고 심장이었다. 대한통운의 숨통을 재는. 4월 18일 송암터미널에 모인 노동자들이 대한통운 수완센터를 기습하여 시위를 벌였다. 송암터미널 물류 수완에서 처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긴급하게 작전을 수립한 것이다. 기습 시위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박종태는 안다. 이 투쟁이 대한통운에 타격을 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날 박종태의 모습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걱정했다. 이제껏 보지 못한 박종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혀 상황에 어울리지 않은, 그러나 뭔가 모를 결기가 뿜어져 나온 발언과 행동. 이날 방송차에 신호가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한다. 박종태가 위험하다. 그래서 치웠다. 박종태는 이 신호와 자신의 뭔가는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럴 생각이 없었다. 4월 18일 광주지부 총파업은 그가 목적지로 삼을 곳이 아니었다. 박종태는 투쟁 한 달을 넘기자 5월 1일을 보고 있었다. 벚꽃놀이와 불꽃놀이를 다시 떠올리며 장소는 대한통운 물류의 심장격인 대전이다. 날짜는 4월 30일 전야제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다. 남은 문제는 하나다. 어떻게 화물 노동자를 직결시킬 것인가? 2009년 4월 18일 투쟁 결의다. 이제 우리가 이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히 화물연대들 건드리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목숨 건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증명해 보일 것이다. 목숨이란 단어가 이날 처음 등장했다. 3월 21일과 28일, 4월 4일의 결의와 4월 18일 결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마지막
문장도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달랐다. 이제껏 대한통운의 숨통을 끊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노동자의 목숨을 내걸고 증명하겠다는 표현은 없었다. 기필코 증명이나 무슨 말인가. 박종태는 장소, 대전, 일시 노동절로 정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수배가 떨어지고 대전투쟁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너무 당하고 괴로워서 박종태가 결단했다. 자포자기 패배적 사고다. 당연히 아니다. 박종태답지 않다. 최소 오름 전부터 친밀한 각본을 짰다. 그럼 4월 16일인데 이보다 며칠 더 빨랐던 게 분명하다. 4월 12일 아니면 13일 그림을 완성했다. 4월 18일 박종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제 쫓기는 몸이다. 하수진은 수완센터 시위 때 한쪽 구석에 서서 박종태를 물음이 바라봤다. 종태의 바지가 너무 헐렁해 바지처럼 볼품없었다. 엉덩이 쪽이 축 처졌다. 살이 빠졌는지 아니면 열문나가 늘어졌는지 그날 저녁 바지를 샀다. 수지는 새 바지를 종태에게 입히지 못했다. 끝내 수납장에 거의 베어 넣어두었다. 다음 추천인은 울림패 동문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